자, 이번 주에 세미나 합니다. 제가 오늘 8군데 지역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만 골라서 3군데 지역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요즘에 정말 거래량들도 많이 빠졌고 가격도 좀 주춤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요,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황이 180도로 다릅니다. 정말 역대급의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3단계로 시행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테크하는 입장에서 현재 규제를 완화를 하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이 3단계로 시행될 이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고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들은 어떤 곳이 나타나게 될지 그 8곳이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곳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빌라 쪽이나 비아파트 쪽으로 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 엄청나게 터졌고 이 전세 사기 이후에 공시가격 18.6%로 빠졌고 근데 그 금액에다가 공시가 126%로 전세 가격의 상한가를 정해버리고 났더니 역전세가 또 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시장에 대한 기피 현상이 크게 심해졌죠. 그러니까 빌라 쪽으로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빌라 있던 분들도 아파트 전세로 넘어갔고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됐단 말이죠. 아파트 쏠림으로 확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는 결과치도 그거예요. 여기 왼쪽은 이게 거래량입니다. 이 녹색깔로 보이는 게 아파트고요. 빨간색은 빌라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 거 아닙니까? 더 심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 역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고점 넘어서 신고가가 돌파된 지역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이게 앞으로도 또 발생했을 때 더 크게 날 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3단계 대책이란 걸 통해서 이런 비아파트나 빌라 시장 쪽으로 이 수요를 분산시키고 이 시장을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단계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요. 주택수를 제외, 이거는 1월 10일 대책 이후에 8월 8일 대책 나오면서 2025년 말이었던 게 2027년까지 이런 비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이 주택수를 제외해주고 여기에 따른 취득세를 1%가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취득세 혜택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 갖고 있는 사람들 공시가격 5억까지는 이제 주택으로 취급 안 하겠다.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요? 24년 12월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3단계로 이제 단기 임대사업자, 6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 힘들다는 여야 합의가 통과된 법이 이거예요. 25년 3월 이후의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가장 시장에 파급력이 셀 게 1단계, 2단계까지는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1주택자, 2주택자들 대상으로만 해요. 그런데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자금력이 출중한 다주택자를 불러들이는 이 완화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이미 3, 4년 전에 이 불장을 다 경험을 해봤어. 실제로 그때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요. 2019년에서부터 2024년까지의 이때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불장인 시기와 침체의 시기. 이때 다주택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시기는 어딜까요? 이 왼쪽에 있는 불장의 시기에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때 불장인 시기에는 왜 다주택자들이 이렇게까지 들어왔을까? 일단 아파트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샀을 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다주택자 8%, 12% 중과세를 때려 맞으니까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뭘 봐야 돼? 혜택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죠. 자, 혜택 플러스 재개발 활성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이때는 양도소득세 팔 때 혜택 줬고요.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거기에다가 취득세 85% 감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좋은 시기죠. 그러니까 현재 거래량보다 이 당시에 6,000건, 8,000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다시 6년 단기 임대 다시 살려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혜택 들어오는 거죠. 취득세 85% 감면 받습니다. 7천만 원 세금 나갈 거 1,000만 원 내고 이제 산다고요. 게다가 지금은 재개발까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를 하고 있죠. 오세훈 시장 지금 재개발 못해서 난리 났잖아요. 모아타운, 신통,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정말 재개발 안 되는 저 상키스 구릉지까지도 개발을 시키고 있어. 저 고도지구 완화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재개발 플러스 혜택이면 어떤 시장이요? 불장이 만들어질 좋은 요건을 다 갖췄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3단계 혜택이 다 되고 나면 이 불장의 시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들어가실 거예요? 불장 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면 이미 다주택자들이 싹쓸이하고 좋은데 다 가져갈 걸?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좋은 지역을 선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물을 펼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그 입구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황금덩어리가 될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라 시장에서 3단계가 다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 같냐면요.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용산 좋아하시죠? 한강변 좋아하시죠? 이곳에 여러분들 빌라가 재개발이 될 수 있다면,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동호암 1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남산이 있는데 뭐 남산의 고도 제한 때문에 재개발이 되니 안 되니 말 많았지만은 고도 제한 결국은 완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가장 수혜받은 지역이 동호암 1구역 아니겠어요? 여기 신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재개발이 아니었던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폭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신통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규제가 들어와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들어가서 살아야 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 다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정말 배 아픈 거죠. 옆에 서울역은 지금 GTX A노선 개통한다 그러고 있지. 북부 역세권 개발해서 여기다 코엑스 만든다라고 하지. 남산 아래쪽으로 용산 공원 개발한다고 하지. 이런 곳에 쏙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아예 기회 자체를 잡을 수도 없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용산뿐만이 아니고 한강변처럼 좋은 이런 자양 사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도요 이미 신통으로 들어가서 지정이 됐고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런 빌라 시장에 대한 3단계가 전부 다 시행이 되고 나면 이런 곳들이 이제는 차선책이나 차차선책까지 될 수 있는 지역들까지도 모조리 다 이렇게 지정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다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자금 가지고서 고를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재테크의 진리와 같은 겁니다. 서울은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네 중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 근데 서울은 빈 택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빌라 등 그냥 단독 다가구로 부셔서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근데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부셔서 아파트 짓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는 가뜩이나 최근 공사비 올라서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큰 바위돌이 앞을 막고 있어요. 이거 여야가 합의해서 깨줘야 되는 건데 지금 둘이서 맨날 싸우고 있어서 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쪽은 이 큰 바위 때문에 막힌 거고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재개발이나 굉장히 다양한 재개발 방식들을 폭넓게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공급을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거의 100군데씩 신규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 큰 기회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보통 한 채나 두 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재개발을 보고서 기대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곳에 해야 될까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 안에서 33평 기준으로요.
새 아파트 시세가 20억 이상 형성될 지역 이 한 군데만 잘 맞아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공사비 많이 올랐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사업성들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쵸? 그런데 공사비는 이런 강남이나 이 도심 쪽이나 여의도 쪽이나 여의도 주변의 한강변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거의 이곳에서 재개발을 해서 들어갈 공사비나 여기에서 더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 들어갈 공사비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비슷하지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아파트 가격은 다 다르죠. 여기서 외곽으로 더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서울 평균선 12억 정도 시세를 하게 될 거지만 중심지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뭐 마포에 있는 마레프도 20억, 여기 성동구는 옥수 리버젠 이런 아파트도 20억, 여기 동작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거의 뭐 22억, 23억 이상 가는 지역이란 말이죠. 당연히 강남권이나 도심 주변이나 여의도 쪽에 있는 아파트도 훨씬 더 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개발을 보고서 간다면 이런 지역들은 20억 이상 되는 지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20억 이상 아파트를 가져갈 지역, 같은 내가 10년을 들였을 때 20억 들어갈 지역, 12억짜리 나올 지역, 어떤 곳을 가야 될까요? 그렇죠. 20억 이상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이 리스크가 없어요. 위험이 없다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내 빌라 주고 공사비 많이 들어서 분담금으로 많이 나가. 그런데 얘네 가격이 이 가격에 근접해 있다면 재개발이 쉽게 될까요? 재개발 안 하려고 그럴걸? 근데 반면에 우리 지역이 공사비를 많이 들였는데 10억 이상이 남는, 이렇게 20억대 이상 지역에서 10억 이상 남는 사업을 한다면 이게 사업성 좋은 지역들은 재개발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굳이 사업성 가지고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재개발서로 동의만 꽝꽝꽝 잘만 만들어진다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진짜 황금덩이가 될 수 있는 8곳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강남권 이 지역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심권에서 이 4곳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도니문 뉴타운이라고요. 여러분들 경희궁 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입지, 이거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동후암동이라고 해서 여기 지도에서 지금 표시나는 이거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도지구예요. 이 동후암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 남산 옆에 있으니까 고도지구 때문에 개발이 되냐 안 되냐 말들 무진장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여기 개발되면 손에 장을 지닌다는 소리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 장을 지졌는지 안 지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들어갔잖아. 왜? 고도지구가 자꾸 완화가 되니까. 지금은 45m까지 재개발했을 때 45m까지 완화를 시켜놓은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이 지역들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서울 도심 주변에 있는 요지들은 계속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볼게요.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서울시청도 있고 명동, 이 도심 내에서는 가장 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세운상가 라인이 가장 큰 개발인 거고요. 여기 동대문 DDP. 사실 여기는 서울의 4대 축으로 개발하는 지역들이면서 가장 개발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50년 된 주변의 환경들을 그대로 둘까요?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2의 후암동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위쪽에, 후암동 위쪽에 보면 여기는 남대문이 있는 명동 위치에 있는 제2의 후암동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 이 자리가 이제 회원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약수역이 있죠. 약수역 쪽에 다산동. 자,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니문 뉴타운 제2의 경희궁 자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은 어디냐면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지역들은 요 장충동 이 주변 지역들. 그 다음에 청구역, 신당역 요 사이에 위치한 요 일대, 신당동 일대. 자, 이렇게 해서 이 4군데 지역은 2군데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완화에 대한 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재개발 가능한 지역이고요. 여기 있는 2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의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제2의 경희궁
자리가 나올 만한 그런 재개발이 유망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심권의 이런 지역들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도심 안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권에서 4곳을 알려드릴게요. 두 곳을 알려드릴 건데요. 강남 안에를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왼쪽에 있는 지역 2군데, 오른쪽에 있는 2군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볼 거예요. 이 강남은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기에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지정이 돼 있거나 확정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빌라를 산다라는 게 일단 너무 비싸요. 실투자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중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8%, 12% 세금을 취득세를 적용받아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 여기가 동작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동작구 여러분들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많이들 아시죠?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재개발이 표시가 안 돼 있는 이런 빈자리들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재개발은 안 됐지만 무슨 구역이 안 됐지만은 여기에 노후도 요건들도 잘 충족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의 사업성도 이 주변에 있는 뭐 아크로 리버 같은 경우에는 23억대 이상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도 잘 갖춘 지역을 사고 싶어. 그리고 이런 것은 한강변이다 보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이잖아, 끝. 이런 거를 절세 효과를 얻으면서 좀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문제는 이 지역에 이런 신축 물건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제 건축행위 허가 제한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축들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됐고 기존에 있는 물건들도 여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런 사업 설명회라든지 주민 설명회 거치게 되면서 이 지역이 인기몰이를 한번 확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지금 이걸 보고서 계속 이것만 찾고 있으면 그 사이에 다른 지역들 다 되고 나면 그 기회들만 여러분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동작구 안에서 얘 못지않은 지역은 이 동작대로거든요. 가운데 큰 대로가 있고요. 오른쪽은 서초, 왼쪽은 동작구 사당동 일대입니다. 가만히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주변 일대에는 사당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촌들, 우극신, 우성, 극동, 신동아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이수역 쪽에.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서초나 이 방배 쪽 일대 특별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형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마디로 서초가 큰 형이잖아. 형들 가격이 딱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동생들의 가격도 시세도 그다지 높지 못한데 앞으로 좀 사정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방배 5구역 DH 방배가 3,000세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방배 13구역, 14구역, 여기 15구역, 그 다음에 방배 6구역 이런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이 8,000세대의 새 아파트 대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세가 얼마가 될까? 이 위쪽으로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단지들을 보면 최근에 뭐 한강변 보이는 쪽은 거의 60억까지 가격을 찍었던데 50억대 정도 시세를 본다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최소 암만 못해도 평당 1억 이상은 가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3,000세대짜리 커뮤니티 시설 좋은 단지들은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3억 정도는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33억 아파트 대단지 주변에 이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이 맞은편에 있는 지역들, 여기 사당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갑자기 뭐 느닷없이 같이 보고 있는데 뭐 반값 시세로만 있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야 뭐 그렇게 있다 치지만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같은 재개발이 되더라도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내 빌라 주고 분담금 적게 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역세권 재개발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사당동 같은 데도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역이 신규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적률이 일반 재개발의 2배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높은 사업성 때문에 이 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강변 못지않게 높은 사업성이 결국 여러분들 다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는 이런 이수 역세권이라든지 사당 역세권들 이 두 곳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또 강남권 두 곳을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오른쪽입니다. 강남의 오른쪽 송파구랑 접해 있죠. 그래서 이 송파구는 이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여마천, 선수촌 요 정도 되겠네요. 풍납동 해서. 그러면 송파는 재건축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뭐가 더 많습니까? 두 군데로 좀 나눠져 있죠. 강남에 붙어 있는 요 잠실권에서는 사실 여기 엘스나 리센츠, 그 다음에 뭐 트리지움, 그 다음에 사단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건축이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시아 선수촌, 우성 아파트, 여기 우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쵸, 여긴 재건축이 강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송파의 가장 끝자락에 붙어 있는 여기는 거여마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있는 지역이죠. 이때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 잠실은 재건축, 오른쪽은 재개발. 근데 여러분들 보면 헬리오시티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잖아요. 같은 아파트가 나오더라도 이 거여마천 쪽에 나오는 아파트 값하고 이 잠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아파트 값하고 어떻습니까? 시세가 거의 10억 차이 납니다. 잠실 쪽이 10억 이상 비싸고 반면에 잠실보다 거여마천이 10억 이상 좀 저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송파구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지역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10억이 더 비싼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잠실 지역이 가장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둬야 될 지역이 여기겠죠. 강남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골라낸다라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곳들은 노후도 여건이 50%, 60, 70% 이상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 상황에 여기는 고가의 아파트가 나올 지역이니까 빌라 하나 사둬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부동산이 20년 이상을 그냥 그대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새 아파트 재개발로 진행을 못하고서. 그래서 그만한 가치를 찾아내는 건 사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능력으로만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지역들은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송파나 이런 뭐 석천동이라든지 이런 삼전동 일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역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반대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석천호수랑 인접해 있는 이런 상단 지역들은 맛집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통건물 갖고 있는 주인들은 재개발을 원할까요? 이분들이 오히려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걸 갖고 계신데, 거기서 내가 살고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들을 좀 걸러 내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재개발이 될 거다라고 혹해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면밀히 따져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이제 종합운동장 이런 호재가 있는 그 다음 재건축 호재들이 있는 이런 주변 지역들이 저는 가장 좀 유망하다. 이런 좌우의 지역들, 이 한 두 곳들이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좋은 입지를 선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미나 합니다. 제가 오늘 8군데 지역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만 골라서 3군데 지역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오실 분들은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큰 선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